자, 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각에 대해서. 자, 각이라는 건 뭐죠? 두 변이 벌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벌어진 정도를 얘기를 할 때 뭔가 기준이 되는 선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선을 시초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 벌어진 정도를 우리가 동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기준이 되는 그 점을 각의 꼭지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벌어진 정도를 각의 크기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각의 크기. 이렇게 우리가 각을 얘기를 할 거고, 자, 지금 이제 각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가 시초선을 기준으로, 그리고 O라는 점을 각의 꼭지점을 기준으로, 각의 꼭지점에 못을 딱 박아놓고 이 밑에서 위쪽으로 가는 힘을 가했어요. 그럼 얘가 요렇게 회전이 되다가 얘가 막 돌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싹 멈췄어요. 그러면 그 멈춘 이 반직선을 동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동경. 자, 그러면 이 두 반직선이 이루는 예각을 시타라고 하면 얘는 얼마만큼 움직였냐면, 얘가 몇 바퀴 돌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몇 바퀴 돌다가 요 정도의 예각에 딱 멈춘 거예요. 그러면 요 각을 일반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360도의 어떤 정수배만큼 돌다가 거기에 시타만큼 더한 값만큼 멈췄습니다. 우리가 각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회전량에 대한 각을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또 얘가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힘을 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O라는 점을 기준으로 여기에 못을 박아놓고 그리고 막대기를 싹 붙여놨어요. 이번에 위 방향으로 힘을 주면, 위에서 밑에 방향으로 힘을 주면 얘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겠죠. 돌아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딱 멈췄어요. 이 각이 막 돌다가 어느 순간인가 싹 멈췄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밑으로 갔죠. 자, 위에 거는 위로 갔어요. 그러면 각의 방향을 얘기를 할 때 위쪽으로 간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간 거를 플러스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걸 마이너스 음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럴 때 일반각을 마이너스 360도 n 빼기 여기, 얘가 마이너스 방향 요 정도의 예각을 시타 1이라고 하면 빼기 시타 1, 요렇게 우리가 각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각은 방향성이 있는데 시계 반대 방향을 플러스 방향, 시계 방향을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시초선을 기준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냐에 따라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결정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분면을 얘기를 할 건데, 사분면 좌표 평면에서 원점을 이 각의 꼭지점이라고 얘기를 할 때 X축 양의 방향을 시초선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시초선. 그러면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일사분면의 각을, 일사분면의 동경이 멈춰 있을 때 요 각을 제1사분면의 각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동경이 2사분면에 이렇게 멈춰 있는 요 정도의 각을 제2사분면의 각, 그리고 3사분면에 멈춰 있는 요 각을 제3사분면의 각, 그리고 얘가 4사분면에 멈춰 있는 요 동경을, 이 각을 제4사분면의 각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1사분면의 각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단순히 0도부터 90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예각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동경이 한 바퀴 돌고 여기에 멈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360도 더하기 시타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그래서 1사분면의 각을 통틀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360도의 정수배 보다 크고 360도의 정수배 더하기 90도보다, 얘가 90도죠. 90도보다 작은 각을 1사분면의 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2사분면의 각은 360도의 정수배 더하기 180도보다는 크고 360도의 정수배 더하기 여기 180도가 아니라 90도가 되겠네요. 더하기 90도보다는 크고 더하기 180도보다는 작은 각을 2사분면의 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가 평각 180도죠. 그럼 3사분면의 각은 360도 n 더하기 180도보다는 크고 360도 n 더하기 270도보다는 작은 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4사분면의 각은 360도 정수배 더하기 270도보다는 크고 360도 n 더하기 360도보다는 작은 각을 4사분면의 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다가 이 1사분면의 각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1사분면의 각은 360도 정수배 보다 크고 360도 정수배 더하기 90도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8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개념편 86페이지. 자, 거기 뭐가 나오냐면 시타가 제1사분면의 각이래요. 그러면 시타가 제1사분면의 각이니까 360도 정수배보단 크고 360도 정수배 더하기 90도보다는 작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n은 정수값만 가질 수 있어요. n은 정수. 예. 자, 그러면 우리가 3분의 시타는 그럼 어떤 동경을 나타내나? 그럼 양쪽을 3으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120도 n보다는 3으로 나누면 120도 n보다는 크고 120도 n 더하기 30도보다는 작은 각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n에 정수가 들어갔을 수 있으니까 n에 0부터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n에 0부터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좌표 평면을 기준으로 자, n이 0이 들어가면 요 값은 0도보다 크고 3분의 시타는 30도보다는 작은 그런 각을 얘기하죠. 그래서 0도부터 30도까지 요 부분이 3분의 시타를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n에 1을 대입하면 120도보다는 크고 3분의 시타가 120도 더하기 30도, 150도보다는 작은 각을 얘기하죠. 자, 그러면 y축 양의 방향이 90도니까 120도라는 거 거기로부터 30도만큼 간 요 각, 요 부분을 3분의 시타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n에다 2를 대입하면 이 3분의 시타는 240도보다 크고 3분의 시타는 270도보다는 작은 각을 얘기하겠죠. 자, 양의 방향으로 240도만큼 가고 270도만큼 간 여기가 3분의 시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n에 3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360도보다 크고 3분의 시타는 90도보다는 작은 각, 얘를 얘기하겠죠. 근데 360도는 한 바퀴거든요. 그럼 얘보다는 크고 390도보다는 작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3분의 시타랑 똑같은 각을 가질 수 있겠네요. n에다 4를 대입하면 얘는 480도보다는 크고 3분의 시타는 510도보다는 작은 각을 얘기하죠. 그럼 그 각은 얘랑 중복되는 위치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 시타가 1사분면의 각일 때 3분의 시타는 1사분면과 2사분면과 3사분면, 4사분면은 갈 수 없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4분면의 각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을 기준으로 x축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하고,
자, 원점에 못을 하나 박아두고, 그리고 그 X축 양방향으로 막대기를 하나 딱 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밑에서 힘을 가해서 얘를 한번 돌려봤어요. 그럼 얘가 돌다가 어딘가에 싹 멈췄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 벌어진 정도의 예각을 시타라고 하면 이 방금 이 동경이 회전한 양을 알파라고 하면 이 알파는 360도의 정수배 더하기 시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여기 X축 양의 방향에 빨간 막대를 이렇게 놨어요. 빨간 막대를. 그리고 또 똑같은 방법으로 밑에서 힘을 가했어요. 여기 못을 박아놓고. 그럼 얘가 막 돌다가 똑같은 곳에서 이렇게 멈췄어요. 그럼 그 회전한 양을 베타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 회전한 양은 베타는 360도의 어떤 정수배 m이라고 쓰겠습니다. 더하기 시타만큼 같겠죠. 그러면 이 두 동경이 첫 번째 우리가 두 동경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자, 이 알파라는 것도 360도의 정수배 더하기 시타, 베타라는 것도 360도의 정수배 더하기 시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베타라는 각에서 알파라는 각을 빼면 360도의 m-n, m-n은 정수겠죠. 정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두 동경이 일치할 때 한 각에서 한 동경을 빼면 이루는 두 동경이 일치할 때 이 둘이 이루는 각의 관계는 한 각에서 한 각을 뺐을 때 360도의 정수배가 나오면 두 동경이 일치할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기 원점에 못을 하나 박아놓고 X축 양의 방향에 막대기를 하나 놨어요. 이번에도 밑에 방향에서 한번 힘을 가해 봅시다. 그러다 이 친구가 멈춘 동경을 여기라고 하면 자, 여러분 여기 얘네가 이루는 이 예각의 크기를 시타라고 하면 얘가 간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얘는 이 각을 알파라고 하면 이 알파는 360도의 정수배 더하기 시타만큼 같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막대기를 X축 양 방향에 이렇게 달아놓고 이번에도 또 밑에서 힘을 이렇게 가했습니다. 퉁쳤더니 이번에는 얘가 반대쪽 방향에서 이렇게 멈췄어요. 가다가 이 각을 베타라고 하면 베타는 360도의 정수배 더하기 시타에 시타까지 가면 여기 정수배를 m이라고 쓰겠습니다. 시타까지 갔다가 180도만큼 더 간 거죠. 여기 180도만큼 더 간 거죠. 이렇게 더하기 180도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이 상황을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 방향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두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고 반대 방향에 존재할 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한 각에서 한 각을 뺀 게 360도의 정수배 L이라고 하겠습니다. 더하기 180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동경이 일치할 때는 한 각에서 한 각을 뺀 게 360도의 정수배라고 쓸 수 있고 두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는데 반대 방향에 있을 때는 한 각에서 한 각을 뺀 게 360도의 정수배 그리고 더하기 180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X축의 대칭이 될 때는 어떤 특징이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얘 X축 양의방향에 막대기를 묶어놓고 밑에서 힘을 가했어요. 얘가 돌다가 어느 동경에 싹 멈췄죠. 그러면 이 각이 간 부분을 알파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 알파는 360도의 정수배 더하기 시타만큼 같죠. 그러면
어떤 또 빨간색 막대기를 여기에 달아놓고 밑에서 회전 힘을 가했습니다. 그러면 이 각이 얘가 회전하다가 X축의 대칭인 어느 순간인가 멈췄어요. 얘가 간 곳을 베타라고 하면 자, 이 알파와 베타가 이루는 동경은 X축의 지금 대칭이죠. 그러면 요 예각을 시타라고 할 때 요 예각은 시타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베타라는 각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이 각이 360도의 정수배만큼 갔다가 시타만큼 돌아온 각이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베타라는 각을 360도의 정수배에서 마이너스 시타 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시타만큼 돌아온 각 이렇게. 그래서 어떤 두 동경이 X축의 대칭일 때는 어떤 원리가 있냐면 자, 여기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 시타라는 거를 없애고 싶은 거예요. 위에서는 우리가 두 동경이 일치할 때는 빼버리니까 360도의 정수배 이렇게 나왔죠. 두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고 반대 방향에 있을 때는 시타를 빼기 위해서 우리가 또 뺐던 거예요. 두 각을. 그러면 X축의 대칭일 때는 알파라는 각은 360도의 정수배 더하기 시타라고 표현할 수 있고 베타는 360도의 정수배 빼기 시타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 시타를 없애려면 두 각을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360도의 어떤 정수배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두 동경이 X축의 대칭일 때는 두 개 더한 값이 360도의 정수배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엔 Y축의 대칭일 때는 어떻게 되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막대기를 시초선에 이렇게 달아놓고 얘를 밑에서 힘을 싹 가했어요. 회전하다가 이 보라색 동경에 Y축의 대칭이 되도록 이렇게 멈춰 있었어요. 회전하다가 멈췄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자, Y축 대칭이니까 여기가 시타면 요 정도의 각이 시타죠. 요 정도. 그러면 우리가 얘가 회전한 양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렇게 가다가 180도만큼 더 갔다가 시타만큼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 각이 보라색과 빨간색이 Y축의 대칭일 때 요 베타라는 각은 360도의 정수배에서 더하기 180도만큼 갔다가 시타만큼 되돌아온 각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각이 Y축의 대칭일 때는 또 시타를 없애려면 부호가 반대니까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시타 더하기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는 360도의 어떤 정수배 더하기 180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엔 y는 x의 대칭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y는 x의 대칭일 때. 자, 그러면 어떤 동경을 막대기를 이렇게 시초선에 이렇게 달아놓고 밑에서 회전을 했는데 이 보라색과 y는 x의 대칭이 됐대요. 그러면 y는 x의 대칭일 때 이 친구가 막 돌다가 90도만큼 갔다 시타만큼 돌아오면 요 각이 바로 y는 x의 대칭이 된 친구가 되는 거죠. y는 x의 대칭. 그래서 우리가 요 베타라는 각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요 정도의 크기가 시타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타라는 각은 360도의 정수배 더하기 거기에 90도만큼 갔다가 시타만큼 돌아온 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시타의 부호가 반대쪽이니까 둘 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두 개를 더하면 두 각의 합이 360도의 정수배 더하기 90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식을 구할 때는 두 동경이 일치할 때는 시타가 같이 더해졌으니까 두 개를 빼면 360도의 정수배
그리고 일직선에 있지만 반대 방향에 있을 때는 시타의 부호가 같으니까 한 각에서 한 각을 뺀 게 360도의 정수배 더하기 180 이렇게 쓸 수 있고, X축의 대칭일 때는 시타의 부호가 반대니까 두 개 더하면 360도의 정수배, Y축의 대칭일 때는 두 각의 부호가 반대니까 시타의 부호가 반대니까 더했을 때 360도의 정수배 더하기 180, y는 x에 대해 대칭일 때도 시타의 부호가 반대니까 두 개를 더했을 때 360도의 정수배 더하기 90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87페이지에 2번. 자, 요거 한번 접근만 해보겠습니다. 자, 0도, 시타는 0도부터 90도고 예각이고, 그 시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7시타를 나타내는 두 동경이 서로 일치한다. 자, 일치할 때는 어떻게 했죠? 7시타라는 각에서 시타를 뺀 게 360도의 정수배 이렇게 나타났죠. 그래서 결국엔 6시타가 360도의 정수배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시타는 60도의 정수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n은 정수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n에 0부터 1, 2 뭐 이런 식으로 넣다 보면 이 시타가 그 0도부터 90도 안에 있는 각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구하는 시타입니다.